오늘은 직독직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영어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아요. 영어로 글을 읽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직독직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읽자마자 바로 이제 의미가 한국어로 머리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고 어떤 법칙을 알아야 하는지 이걸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구글이나 네이버에 영어 직독직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정말 많은 책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책들을 보면 안에 법칙이 많이 있고요. 그 법칙에 따라서 적용을 시켜서 연습할 수 있는 스크립트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책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고루하고 딱딱한 신문 기사의 일부를 발췌해서 그걸 토막을 내놓거나 아니면 저작권이 만료된 책으로 끊어읽기를 훈련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구매하는 건 많이 봤어요. 근데 끝까지 보는 걸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이제 직독직해가 안 되는 이유는 방법이나 법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훈련이 부족해서 그래요. 책 제목에 직독직해라고 붙은 이제 어떤 책을 봐도 법칙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런데 이제 직독직해라는 거는 항상 새로운 컨텐츠, 관심 가는 내용으로 계속 새로운 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독직해라고 제목이 붙은 그런 책을 사서 보면 대부분 재미가 없고 그리고 재미가 없으니까 보다가 말게 되는 거죠. 게다가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사설이나 비문학을 읽는 것보다는 내용이 좀 틀려도 무해한 소설, 또 재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읽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해리포터처럼 인기가 있는 소설은 저작권료가 비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자기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직접 준비한 후에 그걸로 직독직해를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같이 텍스트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준비를 하실 때는 어떤 텍스트든 괜찮아요. 이게 잡지여도 되고요, 원서여도 되고 드라마 대본이어도 괜찮아요. 글자면 다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아주 살짝 어려운 정도, 그 정도 수준이어야 돼요. 너무 쉬운 것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어려운 것도 안 돼요. 이제 어디서 흥미로운 글을 골라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소스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이 영상 있죠. 왕초 고르기, 원서 고르기, 이걸 참고해서 원서를 골라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테드 영상을 참고해서 짧고 재밌는 영상을 골라보시면 돼요. 스크립트 프린트하는 방법도 영상에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오셔서 프린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미드를 보고 계시다면 수사물이나 법정 드라마 이런 것보다는 프렌즈나 아니면 모던 패밀리나 빅뱅 이론 같은 단순한 시트콤을 골라서 대본을 프린트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들어가면 대본 프린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잡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콜로지 투데이라는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많은 쉬운 잡지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사이트 들어가시면 전문을 볼 수 있는 기사도 많으니까 여기서 프린트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를 발췌를 할 때는 첫 번째는 흥미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수준에 부합하는 혹은 살짝 더 어려운 그 정도의 텍스트를 고르셔야 돼요. 텍스트가 흥미롭고 재미있는지는 이제 직접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텍스트가 내 수준에 부합하는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텍스트를 두고 그 내용을 사전에 도움이 있으면 내가 절반 이상, 60, 70%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걸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적어도 최소한 절반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사전에 도움이 있으면 60, 70, 80%까지 이해도가 올라가는 그런 텍스트로 골라야 돼요. 너무 어려운 것도 안 좋지만 사전 도움 없이 100% 다 읽을 수 있는 건 직독직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딱히 적당한 텍스트는 아니고요. 지금 수준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살짝 높은 정도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골랐죠. 그 다음에 훈련을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직독직해 훈련을 할 때 전치사 앞에서 끊어라, 접속사 앞에서 끊어라 이런 걸 자주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법칙을 암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고되고요. 또 그 법칙을 암기해봤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좀 긴 문장이 나오거나
단어 뜻이나 표현을 모르면 그 법칙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법칙을 외워서 적용하는 거에 문제가 뭐냐면 법칙이 적용이 안 될 때 학생들이 되게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제 법칙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긴 문장, 조금 다른 문장을 보면 또 다른 법칙이 적용되고 또 다른 표현이 나오고 이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미친 노릇이죠. 그러니까 직독직해 훈련을 하실 때는 단순히 법칙 몇 개를 외워서 그걸 적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찾은 다음에 그걸로 시작을 해서 수준을 한 단계씩 이제 높여가면서 계속 읽어나가서 정독, 속독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을 하셔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만약에 법칙을 몇 개 외워서 내가 해보고 싶다 이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시행착오를 겪는 건 괜찮은데 보통 법칙을 외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연습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책값이 조금 든다고 해도 지금 이제 직독직해가 안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으시면 오늘 이야기하는 방법을 잘 따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옥스퍼드 부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옥스퍼드 부검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시리즈는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만든 거고요. 레벨은 총 7개예요. 스타터 레벨이 가장 낮은 거고 그 다음에 레벨 1, 2 해서 6까지 있어서 총 레벨이 7개거든요.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블로그 여기에 적어놨으니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제 이 글 주소는 제가 동영상 상세 설명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잠시 문장을 몇 개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이제 창에 뜰 이 문장들이 몇 개 정도 해석되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해석은 이제 뭐 줄을 긋고 끊어 읽어서 뭐 여러 번 읽어서 해석되는 게 아니라 한눈에 읽으면서 바로 의미가 들어오는 그런 문장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현재 이제 수준에 따라서 뭐 몇 개는 읽히고 몇 개는 안 읽히고 그렇게 될 건데 뭐 레벨 2에서 막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레벨 6에 와서야 막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이 문장들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신가요? 지금 문장이 점점 더 길어지죠? 이제 낮은 레벨에서는 단어 몇 개로만 문장이 구성되는데 레벨이 올라가면 단어 수가 많아져요. when, whose, which와 같은 표현도 막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건 여담이긴 한데 만약에 문장에서 when, whose, which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네이버 사전을 이용해서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돼요. 단순히 사전에 나온 한국어 뜻만 보지 마시고요. 이제 뜻 밑에 예문이 적혀 있으니까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아 이럴 때 when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직독직해의 비밀은 법칙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 문장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데 있어요. 아까 레벨 6에서 봤던 문장 이거 기억나세요? 생각보다 조금 길죠? 이런 문장은 이제 이런 발달 과정을 쭉 거쳐서 나온 문장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첫 문장을 보면 이제 첫눈에는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단순한 문장에서 쭉 출발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단순한 문장을 자주 보고 조금씩 길어지는 문장을 계속 보면서 표현을 배우면 이제 그 문장에 조금씩 수식하는 부분이 달라붙어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학생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긴 문장을 가져와 놓고 바로 해석을 해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실력이 없는, 별로 없는 상태에서 문장을 수식하는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달라붙으면 이제 그게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당장 시험을 쳐야 하는 게 아니면 이제 이런 문장을 보면서 무턱대고 이렇게 팍 잘라가지고 훈련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당장 법칙이 적용 가능한 비슷한 문장이 나오면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고 그 문장도 해석이 되긴 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모습이 달라지면 바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되고 또 해석이 안 될 때마다
또 내가 모르는 새로운 법칙이 있나? 이렇게 헤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해석하던 것보다 조금 길어지거나 표현이 추가되면 이제 글을 읽을 때 눈이 글을 따라가면서 이제 바로 머리에 의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잘라서 해석을 하느라고 몇 번이나 똑같은 문장을 읽게 돼요. 이제 긴 문장도 한 번에 이제 바로바로 해석을 하려면 서서히 문장력을 키워야 돼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제 문장 해석은 법칙이 문제가 아니라 적응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찾아서 직접 찾아서 해보셔야 돼요. 아까 예시로 들었던 옥스퍼드 국어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여기 사이트에서 레벨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이제 그 레벨에 맞는 책을 구매하시면 돼요. 여기 이 주소는 동영상 설명란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레벨 1 문제를 내가 풀어봤는데 80% 이하로 맞히면 레벨 1을 보셔야 되고 80%가 넘으면 다음 단계인 레벨 2의 테스트를 보시면 돼요. 보통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셨다면 레벨 3이나 4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페이지 보면 이제 Oxford Graded Readers라고 적혀 있죠. 이제 제가 항상 소개를 드리는 옥스퍼드 국어이라는 시리즈는 옥스퍼드 Graded Readers에 속하는 작은 파트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Graded Readers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Fiction, Non-Fiction, Full Color, Read and Discover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다른 책을 보고 싶으시면 구경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돼요.